자, 그럼 세문서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HTML 폴더 안에다 저장하실 거고요. 데이, 공사-1, 그리고 언더바 넣으시고요. 자, 요번 이제 텍스트하고 관련된 텍스트 스타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 .html 저장해 주시고요. 자, h1 하나 써주시고, 자, 아까는 우리가 이제 자, 폰트라고 글자로 시작하는 폰트로 시작하는 속성들을 보았다면은 자, 이번에는 자, 접두사가 텍스트로 시작하는 것들만 쭉 한번 정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스타일 프로퍼티 자, 먼저 우리가 책에서 보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 그리고 위로 쭉 넘어가서 자, 문단 스타일이라고 해서 보았을 때요. 자, 텍스트 얼라인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살펴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또 필드 셋 하나 만드시고요.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아이 태그 탭 누르시고요. 먼저 볼 거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볼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서 TD라고 쓰시면 돼요. TD. 역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의 약자고요. 자,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요, 선택된 문자에게 밑줄을 긋거나 또는 취소선을 긋거나 또는 위에 선을 긋거나 하는 것들을 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요소의 문자에게 선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그게 윗줄, 밑줄, 취소선 다양한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럼 또 역시 DL 자식으로 DT
형제로 dd 자, 곱하기 이건 4개 만들게요. 그리고 또 형제로 dt 탭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셀렉터 여기에 이제 또 아까처럼 자, Alt하고 Shift 누르고 아래로 커서 눌러서 자, 여러 개 다중 커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웬만한 문자들은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도 밑줄이나 그런 거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뭐, 뭐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자, 하나의 태그가 우리가 이제 밑줄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아까 전에 문서를 보셔도요. 자, 누구가 밑줄이 그려졌냐 쭉 찾아봤더니 자, 여기 밑줄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 즉 A 태그로 사용을 하시면은 A 태그가 링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거할 때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none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none. 자, 얘는 밑줄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밑줄을 표시하지는 않아요. 밑줄을 표시하지 않는 속성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에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자, 밑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더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언더라인이라고 속성 넣으시면 값을 넣으시면 자, 밑줄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선 들어가는 거 자, 취소선이라고 하는 데는 라인 스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오버 라인 해서 윗선이라고 하는 거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다시 필드셋 아래쪽에 FST 자식으로 레전드 자식으로 아이태그 가로 열고 자, 얘네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무언가를 디자인해 놓았을 때 글씨가 가운데 정렬되거나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무언가 글자가 시작하거나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웹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 줍니다. 쟤네들을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dl 자식으로 dt 플러스 dd 곱하기 자, 알다시피 얘는 총 세 가지거든요. 자, 레프트, 라이트, 센터. 그래서 곱하기 3 형제로 다시 dt. 먼저 셀렉터. 자, Shift Alt 눌러서 세 개 동시에 선택하시고 텍스트, 얼라인, 먼저 레프트, 센터, 라이트. 자, 이 정도의 값이 있다 하는 것만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fst 자식 레전드 자식 i. 자, 여기선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책에서는 이게 설명을 안 해놓은 것 같거든요. 자, 위에서 뭐 밑줄을 그린다거나 글자 정렬을 하는 거는 딱히 부연 설명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칸은 비워뒀는데, 자, 여러분 필요하시다 그러시면은 그 칸을 쓰셔가지고 자, 설명을 좀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텍스트 인덴트 있나요? 250페이지. 자, 얘는요, 첫 글자를 얼만큼 들여쓰게 할 건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요, 자, 문단 또는 문장의 첫 글자, 첫 줄.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여쓰기는 안 되고, 자, 첫 줄의 첫 문자만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문장에서 첫 글자를 얼만큼 들여쓰게 할 건지, 자, 그거를 지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단위와 함께 쓰실 경우에는 들여쓰기 할 값을 얼마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음수 값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율, 부모 요소의 너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자, 우리는 이 뒤에 음수 값을 사용하는 형태를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음수 음수 값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미지 태그 배웠지만요. 자, 웹에서 그림을 표현할 때 이미지 태그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태그, 다른 요소, 자,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배경 색상이라든가 배경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미지 태그 배웠을 때 ALT 속성이라고 해서 대체 문자 넣었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에서 들으라고. 그런데 배경에다가 저걸 쓰면은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통해 가지고 글씨를 자, 요소에다 쓰고 nl을 어느 일정 값을 줘서 보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값을 사용하여 배경 이미지에 사용하는 자, 문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자, 요것 때문에 텍스트 인덴트를 쓰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배경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DL 하나 넣으시고 DT, DD, DT인데 저 잘못 썼죠? 플러스죠. 자, 셀렉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인덴트 넣으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값만큼 뭐 10이다 20이다 이렇게 값을 쓰시면요 자, 이 정도 값만큼 쟤네가 들여쓰기가 돼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244페이지에 텍스트 섀도우로 해서 그림자 속성이 있으시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배경 그림 하면서 이제 그림 위에 글씨가 올라갈 경우 잘 보이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자, 그때 이거 한번 같이 사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제가 그때 이거는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지 되는 게, 자, 책 251페이지에 라인하이트라고 있습니다. 라인하이트. FST 넣고요. 레전드 넣고 I 넣으시면 자, 라인하이트는 LH라고 쓰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문단의 첫 줄을 넘어서 두 줄 이상이 되면 줄 간격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행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이라고 하는 줄 간격이 너무 좁으면 또는 너무 넓으면 글씨가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때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기본형으로는 여기 쓸 수 있는 값이 자, normal 그리고 그 뒤에 자, 선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normal과 숫자 사이에 자, 그거를 우리는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vertical bar라고 부르는데 좀 수학적인 기호로 또는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기호로 또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그래서 노말 또는 숫자 또는 크기 또는 백분율 또는 인허리트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값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책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숫자 단위에 픽셀 단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배수 단위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12 픽셀로 적용해야지 되는데 뒤에 단위를 빼먹고 12라고 써 넣으시면 걔는 12배예요. 뭐에?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 단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쓰실 때는 반드시 자, 단위 꼭 써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p 태그 하나 넣으시고 자, 글자의 줄 간격을 지정을 하는 것 외에는 꼭 두 줄 이상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줄로도 우리는 충분히 글자 높이, 줄 높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줄 높이를 지정하는 속성으로 자, 단위가 사용되지 않으면 자,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꼭 단위 넣으시란 거예요. 픽셀은. 자, 여기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div라는 요소 하나 만들게요. div. 자, 요소 만드셨죠? 자, 그래서 이 div에다가 우리가 자,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요. 자, 얘네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자, 뭐 적용됩니다. 아래쪽에 어느 일정한 여백을 두고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샘플 텍스트. 자, 이거 여기 자, 태그에 스타일 쓰는 건 저만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크기를 만들고 한번 무언가를 관찰할 건데, 자, 요게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우리는 스타일,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CSS로 문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새 문서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CSS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저장을 하셔야죠. 오늘 할 거는 day 04-1 언더바 스타일 점 CSS로 저장해 주시고요. 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요소를 선택해서 어떠한 값을 쓴다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쓴 거를 정확하게 적용시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해야지 되는데 이 스타일 문서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HTML 문서를 서로 링크를 해서 연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는 우리가 헤드 태그 안에다가 하실 거고요. 헤드 태그 시작과 끝나는 거 안에 들어가셔서 할 건데 자, 순서대로 타이틀을 아래에다 그냥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 쓰시고 자, 탭 누르시면 자동으로 태그가 완성돼서 만들어지죠. 자, 여기 href에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코딩트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저 파일은 CSS 폴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CSS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엔터, 그리고 자, 키보드를 저는 누르고 있습니다. 방향키 아래쪽으로 가서 자, 04-1인데 이거 제가 엉뚱한데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새로 고침 한번 해야지 되겠네요. 파일 트리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CSS 폴더 안에서 04-1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 두 문서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된 거죠. 이 태그 하나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div 태그에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글씨 썼지만 이거 지울게요. 일단 잠깐 지우고 저장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저 글씨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겠죠. 요렇게요. 글씨 지웠으니까. 그쵸? 자, 그럼 우리 div라고 하는 태그 선택할 겁니다. div.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자, 배경 색깔 한번 넣을 건데, 아직 안 배운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넣어보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은, 자, 기본적인 배경색 흰색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색깔을요, FC0을 넣어서 주황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문서에서 주황색으로 영역이 보여야지 되는데,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자, div 태그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크기도 안 만들었고, 글씨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크기를 보기 위해서 여기 일단 한번 글씨 아까처럼 쓸 거야. 또 샘플 자, 텍스트 또는 워드 문장 단어 이렇게 쓰시면요. 자, 글씨가 들어간 것만큼 div가 높이가 발생을 해서 그 크기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근데 우리는 그 때에 따라서 얘네들 크기를 조절을 해줄 거예요. 영역에 대한 크기를. 그래서 높이라든가 너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값을 조절해 주는데요. 자, 높이를 120 픽셀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크기만큼 얘네들 div가 높이가 발생을 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이때 나는 이 글씨를 위쪽에 정렬할 게 아니고 이 중앙에 딱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앙에. 그러면 이거를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는 속성이 안타깝지만 없어요. 테이블이나 셀에서는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요소들 li라든가 div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정렬할 수 있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글씨를 정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방법을 쓰실 거거든요. 자,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할 거예요. 라인하이트. 자,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았다시피요. 글자의 줄 높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글자 하나를 여기다 썼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줄높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높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기준해서 위쪽, 아래쪽으로 발생을 해요. 줄높이가. 그럼 120이라는 거를 썼으면요. 위쪽으로 60, 아래쪽으로 60 픽셀의 높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120 픽셀이라고 값을 입력을 하시면 딱 중앙에 정렬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보이죠? 자, 그래서 라인하이트는요, 우리가 글자의 줄높이를 적용할 때 쓰지만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방금 본 것처럼
글자의 간격을 또는 얘네들을 중앙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DL 태그 선택하시고요. 라인 하이트.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 DL 태그를 세 군데로 써놨어요. 여기에다 하나, 여기 전체에도 하나, 여기에다 하나. 물론 DL 태그 안에 지금 DT 태그, DD 여러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DT 태그에게도 값을 하나를 넣으면요. 라인 하이트를 40 픽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DT나 DD나 얘네들은 값을 기본적으로 상속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 고치 한번 해보시면은 전부 다 똑같이 40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즉,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너무 크니까 이거 한 30으로만, 20으로만 줄일게. 20으로만. 너무 크니까. 자, 이 정도로. 그래서 DL 자식으로 DT, DD, DT. 자, 그래서 DD를 곱하기 2를 쓸게요. 하나는 셀렉터 쓰시고, 넣을 때 셀렉터 쓰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인 하이트 20 픽셀로 하면은 얘는 자, 문자의 줄 높이를 20으로 하겠다. (20이라고) 쓰면요. 문자의 줄 높이를 문자 크기의 20배로 설정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픽셀 단위 쓰지 않고 그냥 20이라고 쓰면은 DL 태그에 적용된 문자 크기가 24다. 그러면 24의 20배. 그러면은 480 픽셀로 높이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꼭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많죠.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실 때 대부분 포토샵으로 무언가를 디자인해서 걔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트를 만드실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포토샵 하나 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를 디자인해서 화면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제가 디자인 하나만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여지는 이 포토샵 이 문서, 여기에 그려지는 거로 보고 여러분들이 HTML로 얘를 코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얘네들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컨텐츠 01 한 칸 띄고 타이틀에서 여러분들 코딩을 다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글씨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는 글자 모양 형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속성 값대로 만들고 가실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포토샵을 보고 할 거니까는 포토샵에 만들어져 있는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만드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이 제목이라고 하는 거 컨텐츠 타이틀 01 크기 더블 클릭해서 보았더니 처음에 나오는 거 맑은 고딕. 자, 우리 속성으로 따지면 이거는 무엇일까요? 속성으로 따지면 얘는 폰트 패밀리. 이거는 뭐겠어요? 뒤에 폰트 스타일과 또 굵기는 뭐였죠? 웨이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탈릭이라고 하는 것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폰트 스타일과 폰트 웨이트 두 가지를 전부 다 관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볼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폰트 웨이트겠죠. 자, 그럼 뒤에 거는 얘는 무엇이겠어요? 폰트 사이즈.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얘를 자, 화면에서 보았을 때 계단지게 많고 이게 글씨가 나오는 거를 알리아싱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포토샵만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웹에서 적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에다가 적용해야지 되는 거는 폰트 패밀리, 폰트 스타일 또는 폰트 웨이트, 폰트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겠어요? 이게 글자 정렬, 왼쪽, 중앙, 오른쪽. 이거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는 속성 이름으로 컬러. 예. 자, 일단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줄높이에요. 자, 여기에 컨텐츠 타이틀 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줄높이를, 자, 이게 지금 한 칸이 요만큼이 40픽셀이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그쵸? 애가 이 컨텐츠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줄 높이에요. 그럼 두 칸이니까 이거는 줄 높이가 얼마겠어요? 80. 그쵸? 그래서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속성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넣으셔야지 되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여섯 개 내지 일곱 개는 모르시면은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자, 여기 하나의 문장이 요만큼 보이시죠? 얘네는 줄높이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자, 얘네들 몇 칸이죠? 두 칸이죠? 그럼 80이죠? 80 안에 몇 줄의 문자가 들어 있어요? 네 줄이죠. 그러면 한 줄당 얼마예요? 20이죠. 자, 위에 거는요? 얼마예요? 이거. 그쵸. 이건 그냥 한 칸 딱 가운데에 있으니까 얘는 40인 거예요. 요건요? 40. 요거 우리 아까 전 했던 i 태그로 쓰는 폰트 어썸 그려 넣은 거거든요. 한 칸에 들어있죠. 얘네도 줄 간격 40. 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속성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FST 그리고 레전드 자 그리고 자, 스타일 적용 시 필수 자, 속성 해가지고 여기서 필수 속성은 글자하고 관련된 것들만 쭉 적을 겁니다. 글자하고 관련된 것들.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지? 일곱 개이기 때문에 내가 순서로 막 뒤죽박죽 쓰시다가 중간에 하나씩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컬러 먼저 쓰고 라인 하이트 가장 뭐 중간에 쓰던 어쨌거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속성 내가 다 쓸 수 있다 그러시면은 뭐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 순서를 같이 지켜가지고 써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 태그 해가지고 li를 곱하기 7을 할 거예요. 7개니까.
자, 그래서 포토샵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디자인 하시게 되면, 아니, 디자인된 거를 코딩 하실 거면은 포토샵 열어놓고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하이트는 여기 들어있지 않고, 자,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 자, 라인하이트는 그림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값이 뭐가 있든 얘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 화면만 보시고서 라인하이트 값을 지정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았던 거는, 자, 폰트 패밀리. 자,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얘네들은요, 대부분 기본적인 글자 서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해놓고 갈 거예요. 매번 글자들마다 어떤 값을 정해 놓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체를 정해놓고 갈 건데요. 그래서 기본 서체는요, 기본 글꼴은 자, reset.css 혹은 common.css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reset CSS도 없고 common CSS도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 자, 얘네들은 상속을 받지만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된 요소에게 자, 직접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나 다른 데다가 쓰지를 않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폰트 웨이트 다음에 우리가 또 비슷하게 나왔던 거가 폰트 스타일이죠. 기울기 폰트 스타일. 자, 얘도 선택 요소에다가 직접 적용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포토샵에는 글씨가 노멀이고 기울어져 있지 않은 형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우리가 스타일에다가 적용해야지 될까요?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태가 그대로 있다 그러시면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하고 폰트 스타일은 웬만하면 생략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가 폰트 사이즈. 저희도 선택 요소에 직접 적용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자, 텍스트 얼라인. 자, 글자 정렬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여기 글자 세그먼트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누가 이거를 디자인할 때 얘만 왼쪽 정렬해 놓고 얘는 오른쪽 정렬해 놓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자, 왼쪽 정렬이면 전부 다 왼쪽으로 정렬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 지금 맑은 고딕인데.
이런 식으로요. 자, 왼쪽이면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지. 자, 글자 어느 특정 것만 오른쪽으로 정렬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얘네들은요, 자, 선택 요소에 직접 적용을 하지 않고 부모 요소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식들이 상속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일이 덜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라인하이트. 자, 라인하이트는 아까 우리가 포토샵에서 보았을 때 캐릭터 패널에 적용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죠. 자, 그거 참고하시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캐릭터 패널에 자, 포토샵 패널에서 확인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 보여지는 가이드라고 하는 선, 가이드를 확인 후 적용을 합니다.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가 한 칸이면 40, 두 칸이면 80, 한 칸에 두 줄이 들어갔다 그러면 20,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여기에 여러분들 쓰시는 값은요, 뭐 21, 17, 그렇게 다양한 값을 안 써요. 20 단위로 쓰실 거예요. 20, 40, 80, 100, 120,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글만 봐도 얘가 줄높이가 얼마다 하는 거를 금방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다양하게 뭐 17, 뭐 22 이런 식으로 줄높이를 맞춰놨다.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디자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페이지 찾는 것도 힘들 겁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러. 자, 얘도 선택 요소에 직접 적용을 하지만요. 얘는 부모나 조상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면요. 저는요,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하얗게 놓고 쓸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쵸? 그리고 어두운 느낌의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안 보이니까는 글씨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컬러 화이트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언가 색깔을 적용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글씨 색깔을 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라면 부모한테, 조상이면 조상한테 그 값을 적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쓰실 건데요. 자, 순서가 이게 굳이 컬러가 제일 아래 쓸 필요는 없고, 딱 보니까는 알파벳 순으로 보았을 때 컬러를 가장 먼저 쓰시고 이 형태대로 쓰신 것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쓰는 건요. 컬러, 그리고 폰트, 웨이트, 사이즈, 얼라인, 라인하이트 이 정도까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자, 어쨌거나 쟤네들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책에서도 저것들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좀 마킹을 눈에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밥 먹고 와서 자, 여기서 지금 웹에서 색상 표현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색상을 먼저 표현하는 걸 하지 않고요. 다른 것부터 할 건데 자, 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챕터 08이고 우리 책으로는 306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306페이지.
점심 드시고 오겠습니다.